신입 형사 K는 아침부터 새로운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으로 갑니다. 신축이지만 어쩐지 사람들이 많이 입주하지 않아 귀신 아파트라고 이름이 붙여진 단지. 그곳 13층에서 파란색 포대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를 한 사람은 신문 배달부. 그날도 어김없이 꼭대기층부터 내려오면서 신문을 하나씩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왠지 모르게 그날은 아무도 살지 않는 13층에 발걸음이 멈추고 문 앞에 놓여있는 포대를 발견하고 이상하게 여겨 다가갑니다. 포대를 벗겨본 그는 놀라서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그 안에 든 건 한 여자의 나체로 된 시신. 입에는 새갈고리가 끼워져 코를 꿰뚫고 있었고 구더기가 득실대고 있었죠. 그때 포대에 붙어있는 쪽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개구리를 잡았다. 상자에 넣어 이리저리 가지고 놀았지만 점점 실증이 났다. 아, 도롱이 벌레 모양으로 만들어보자. 입에 바늘을 깨어 아주 높은 곳에 매달아보자. 신입 형사 K가 옷을 벗긴 건 신원을 숨기기 위해서였을까요? 라고 묻자 선배 형사 Y가 대답합니다. 신원을 숨기려고 했으면 얼굴을 뭉갰겠지. 옷을 벗긴 건 개구리는 옷을 안 입으니까. 다음날 TV와 신문에서는 이 사건을 대서특필합니다. 죽은 여자에 대해서는 누군지 밝혀졌지만 범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았죠. 그렇게 잊혀지는가 싶더니 사건이 또 발생합니다. 이번에 신고한 사람은 폐차장 직원. 평소와 같이 압축기를 눌렀는데 압축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죠. 딱딱한 게 아니라 물컹한 무언가가 눌리는 소리가요. 무언가 싶어 압축기 쪽으로 가보니 기계 안에서 새빨간 피가 뚝뚝 흐르고 있었습니다. 차의 트렁크에서는 찌그러진 노인의 시체가 발견됐고 13층 사건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개구리를 잡았다. 개구리를 잘 잡게 됐다. 오늘은 널빤지 사이에 끼워서 납작하게 째부러뜨려보자. 개구리는 전분의 장난감이다.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힙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죠. 베테랑 형사 Y는 범인이 똑똑하지만 정상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하면서 정신질환자들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두 형사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보호관찰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보호관찰 대상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직접 만날 수가 없기 때문이었죠. 그중 한 보호관찰자는 특이하게도 음악으로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그녀가 돌보는 대상은 딱 한 명밖에 없었는데 딱 봐도 정신 이상자처럼 보였지만 음악을 틀어주면 정신이 안정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 외에는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던 형사 K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왕따를 당하던 소년을 구해주게 됩니다. 그때 아이의 엄마를 만나게 되는데 아이의 엄마는 다름 아닌 아까 그 보호관찰자. 세 사람은 저녁까지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누다 헤어집니다. 다음 날 다시 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현장에 남겨진 건 다름 아닌 개구리 쪽지. 오늘 학교에서 도감을 보았다. 개구리 해부가 실려 있었다. 개구리 뱃속에는 빨갛고 하얗고 검은 내장이 많이 들어있어서 아주 예쁘다. 나도 해부해보자. 놀이터 한복판에는 몸 전체가 해부된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고 그 시체는 다름 아닌 어제 만난 왕따당하던 아이였습니다. 이어지는 엽기살인의 시민들의 공포는 커져만 갔고 경찰들은 기자회견을 열어야 했죠. 그때 갑자기 한 기자가 피해자들의 공통점을 얘기합니다. 피해자 이름의 앞글자가 아이우에오 순이에요. 사람들은 패닉에 빠집니다. 그저 이름만으로 살해된 거라면 언제든지 자신들도 타깃이 될 수 있으니까요. 도대체 개구리 쪽지의 범인은 누구일까요? 왜 그런 살인을 저지르는 걸까요? 교두순 출소일이 2020년이라고 합니다. 이 소설은 범인이 심신이 미약할 때 감형해주는 일본의 형법 제39조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데요. 살인을 저질러도 청소년이나 정신질환자일 경우 감형이 되고 몇 년 뒤 사회로 나오면서 발생하게 되는 문제를 다룬 소설입니다. 엽기살인이라는 다소 자극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사회의 어두운 이면들을 다뤘는데요. 저는 특히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소설 속의 형사 Y는 베테랑 형사로서 이런 엽기 살인 사건을 몇 번이나 맡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엄청 수법이 잔혹하거나 엽기적으로 살해가 되어도 꼭 조롱하거나 비웃는 평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아무도 조롱하는 이가 없고 모두가 공포에 벌벌 떨고 있다고 했죠. 그는 이것이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개연성도 없고 무차별한 살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도 타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말 평범한 사람 여럿이 죽어나가자 사람들은 그제서야 자기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전에는 살인당할 만한 짓을 했나 보지 라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말이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스릴뿐만 아니라 생각할 거리도 많이 던져주는 이번 비밀신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